달성군은 지난 12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2025년 달성군 취업박람회 참 좋은 일자리 만남의 날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와 새마을 문고중앙회는 지난 10일 인구위기 극복과 잘 만나보세 유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성군 체육회는 지난 13일 달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제25차 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6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2025년 달서구 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가 지난 14일 성서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김용판 전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월곡빌딩 8층에서 자신의 저서 함께할 때 숲이 된다 출판 기념회를 열고 독자들과 만났습니다. 지난 11일 대구 푸른방송 3층에서는 시니어 전문 매거진 오메이트 시니어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안전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달서구의회 정순옥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 대표 인디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한 레몬뮤직 페스티벌 인 달서가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과 야외광장에서 열립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의 창작 지원작으로 선정된 뮤지컬 댕기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수성아트피아 대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에 6월 1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은 지난 12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2025년 달성군 취업박람회 참 좋은 일자리 만남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기업 30여 개사가 참여해 생산직과 관리직 등 총 260여 명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지난 3월 달성군과 달성 1차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고려인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고려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려인들의 관심도 크게 높았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현장 면접을 통한 즉석 채용은 물론 취업 정보 제공, 진로 상담, 지역 기업 홍보, 각종 고용 지원 제도 안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의 면접 컨설팅 및 진로 코칭, 무료 증명사진 촬영, 심리 테스트 등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부대 행사 부스도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한편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들에게는 폭넓은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유능한 인재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와 새마을문고중앙회가 지난 10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잘 만나보세 요 새마을운동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강종철 새마을문고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승로 대구시지부회장, 진덕수 달서구 새마을회장, 이광석 달서구지부회장 등 전국 새마을문고중앙회 임원진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범국민 인식 개선 운동을 비롯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만남사업 전개, 결혼장려 공모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런 협약식을 체결하는 데 대해서 정말 저도 중앙회장으로서 굉장히 감회도 있고 또 앞으로 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저희들도 함께 새마을 운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는 지금까지 총 32차례 120개 기관단체와 인구위기 극복 및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잘 만나보세 요 새마을운동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새마을운동 정신을 이어받은 새마을문고중앙회여 초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에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결혼 출산 친화적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마을문고중앙회는 전국 새마을 작은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며 독서문화 실천을 통해 국민의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체육회는 지난 13일 달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제25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차 이사회 결과 보고, 임원 및 회원단체장 변동 사항 보고,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과 보고 등 주요 안건이 다뤄졌으며, 아울러 제30회 달성군민 체육대회 기본계획안도 함께 심의됐습니다. 김성재 달성군 체육회장은 인사말에서 벌써 1년이 지나 다시금 국민체육대회 기본계획을 논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올해도 국민이 하나 되는 건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체육회 관계자는 2025년 하반기 예정된 각종 체육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체육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체육회는 체육운동의 범국민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등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위상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지난 3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미래 6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14일 대구 인터블고 호텔 엑스코에서 상록수재단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기관단체장과 후원자, 직원 등 3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1995년 6월 어린이집으로 첫 발을 내디딘 상록수재단은 현재 재가노인 사업, 노인 요양 사업, 노인 여가 사업 등 총 9개의 기관을 통해 통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은 국악밴드 나릿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진 30주년 기념 영상에서는 재단의 창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성장과 발전의 순간들이 담겨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 실천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기념사 및 축사 그리고 재단의 미래 비전을 담은 30주년 비전 선포식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재단 3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일들, 또 일하면서 즐겁고 신났던 일, 그다음에 직원들과 함께 했던 일,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했던 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상록수 재단이 즐겁고 신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직원들인데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책무감이 어깨를 누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잘 정리해서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법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록수재단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노인의 복지와 또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재단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미래 6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플랫폼 상록수, 행정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 디지털 상록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밸류 상록수, 그리고 직원들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부스팅 상록수, 사람과 미래를 연결하고 행복을 이어주는 푸르른 숲. 상록수재단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내일을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5년 달서구 탁구협회장배 탁구 대회가 지난 14일 성서산 업단지 다목적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달서구 체육회와 달서구 탁구협회 주최,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탁구 동호인 간의 친목 도모, 소속감 함양을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대회는 개인 단식, 단체전, 개인 복식 등 다양한 종목이 각 부리그별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와 응원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개회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달서구 체육회 윤영호 회장, 대구광역시 조구제 탁구협회 회장 및 각 구별 탁구협회 회장, 관내 탁구 동호회 회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안상덕 전임 회장에게 지난 4년간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공로패가 전달됐습니다. 이어서 축사, 선수대표 선서, 그리고 2025년 달서구 탁구협회 신임 집행부의 소개가 진행됐습니다. 박창은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 협회를 헌신적으로 이끌어주신 안상덕 전임 회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젊은 패기로 달서구 탁구협회에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달서구 탁구 동호인 여러분들이 항상 탁구를 사랑하시고 또 언제나 여가 시간에 탁구를 치시고 또 항상 탁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탁구라는 종목이 아마 다른 생활체육 스포츠에 비해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호인 회원분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돌려드리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달서구 탁구협회는 학교 엘리트 체육 분야의 선수 발굴, 관리, 지원을 비롯해 생활체육 동호인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탁구를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용판 전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월곡 빌딩 8층에서 자신의 저서 함께할 때 숲이 된다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150 구의원 등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는 김춘호 시인의 출판 기념 축하패 전달과 꽃다발 증정으로 시작됐고 이어 저자 소개, 축사, 그리고 김 전 의원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출판 기념 인사를 통해 공직 생활 속에서 얻은 철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는 진정한 협력이 이뤄질 수 없다며 함께하는 것이 정답이라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김 전 의원의 메시지에 공감하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1986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대구 달서경찰서장, 충북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지난 11일 대구 푸른방송 3층에서 시니어 전문 매거진 오메이트 시니어 기자단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구조미 응급처치 이론 강의와 함께 마네킹과 자동 심장 충격기 AED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실습이 병행됐습니다. 최근 급성 심장정지 환자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격 즉시 빠른 초기 대응 역량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데 일반 사업장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들이 전반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고 이후의 대처가 아닌 사고 이전을 준비하는 안전 문화가 절실합니다. 모든 시민과 사업장이 기초 응급처치 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 구민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상인 3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달서구 상인 3동의 노후주택, 저층주택 밀집지역이 아파트에 비해 각종 행정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생활 불편과 주거 환경 악화, 안전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마을관리소의 도입과 운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을관리소는 빌라나 소규모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아파트와 달리 통합관리체제가 부족한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마을 관리소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이 사업을 주민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이어 2021년에는 공모를 통해 세종, 포항, 창원, 밀양 등 10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마을 관리소 구축 및 운영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는 마을 관리소를 지역 실정에 맞게 확산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마을 발전소, 행복마을 관리소, 행복마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100여 개의 마을 관리소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 상인3동 지역은 많은 빌라와 소규모 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거단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청년층 유출 및 주거지 노후화로 인하여 마을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 노령화 및 1인 가구화로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인 3동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마을관리소를 도입 운영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인 3동 지역 여건에 맞게 마을관리소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공구대여, 택배 보관, 홀몸, 노인 이불 세탁 서비스 등 일상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운영하고 노후주택 수리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과 더불어 우범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활동을 한다면 지역의 안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중심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예산 절감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기보다는 2024년에 개소한 상인3동 행복복지센터 신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다음 관리소를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는 세수 여건이 역력하지 않은 상황으로 신축 건축보다는 기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더욱 현실적이며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관리소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을 관리소는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 꾸준한 인력 확보와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는 운영비 부족 등으로 인해 마을 관리소가 휴관되었거나 폐쇄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단체, 마을협의회, 자생단체 등 지역 내 공동체 기반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을관리소 운영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예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가꾸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후주택 밀집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주거 생활 환경 개선, 나아가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관리소는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안드린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 중심의 따뜻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인디 팬들의 많은 사랑 속에 대구 대표 인디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한 레몬 뮤직 페스티벌 인달서가 오는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달서 아트센터 청룡홀과 야외 광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사회를 맞이한 이번 페스티벌은 여름 청춘 음악이라는 테마 아래 청량하고 트렌디한 감성의 인디 뮤지션들이 대거 출연해 관객들과 특별한 시간을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미디어 아트로 꾸며진 무대 공연뿐 아니라
야외 플리마켓과 푸드존,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돼 더위도 잊게 할 여름 축제의 진수를 선사합니다. 상큼한 레몬처럼 시원하고 생기 넘치는 음악의 향연 레몬 뮤직 페스티벌 인 달서에서 반짝이는 여름의 순간을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의 창작 지원작으로 선정된 뮤지컬 갱디가 오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수성 아트피아 대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납니다. 뮤지컬 갱디는 전란으로 피폐해진 조선을 배경으로 조선판 사탕이라 불리는 갱디를 통해 암울한 시대에 작은 희망을 전하려는 소녀 다니의 여정을 그린 퓨전 사극입니다. 딤프 뮤지컬 스타 출신 노용원이 극작을, 신예 작곡가 남충신이 음악을, 인피니티 플라잉의 김진홍이 연출을 맡아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는 1세대 아이돌 베이비복스 출신의 이희진이 규수 귀신 역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주인공 다니 역은 딤프 아카데미 출신의 백수민 배우가 맡아 무대를 생동감 있게 이끌 예정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감동, 창작 뮤지컬 갱디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1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지난 5일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달서 문화해설사 11명을 신규 위촉한 소식입니다. 이번에 위촉된 해설사들은 선발 절차를 거쳐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마쳤으며 향후 실무 수습을 거쳐 본격적인 해설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들은 달서구의 역사와 관광 자원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기존 문화해설사들이 주로 선사시대 중심의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면 올해부터는 해설 범위를 주요 관광지로까지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형 해설을 강화해 문화관광 해설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2014년부터 선사문화를 대표하는 공원과 사적지를 연계한 선사시대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설사 양성과 해설 콘텐츠 개발에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2017년에는 탐방 수요 증가에 따라 해설 인력을 추가 배치했으며 올해도 신규 인력을 확충하며 해설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선사시대로 탐방 코스 확대는 물론 선사시대 테마거리 조성, 선돌공원 내 선돌보도교 완공 등 관광 인프라가 다양하게 확충되면서 방문객들에게 보다 풍부한 역사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내 현충시설을 탐방하고 인증하면 특산물과 자원봉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달서 보훈길 따라 나라사랑 이벤트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특수임무 유공자회 달서구지회와 함께 진행되며 순국선열의 캐생을 기리고 지역 주민이 직접 보훈 유산을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대구 사범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민족전기탑, 파리장서비, 상원고 6.25 참전 호국영웅명비,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등 5곳 중 3곳 이상을 방문해 인증하면 됩니다.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인증을 완료한 선착순 140명에게는 달서구 특산물인 달토기빵 교환권이 우편으로 제공됩니다. 또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 등
요건을 갖춘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 실적 2시간도 인정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화원읍 천내 14리가 태극기와 무궁화를 주제로 한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태극기 휘날리는 마을로 새롭게 태어난 소식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달성군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직접 나서 태극기 상시 개양, 벽화 조성, 꽃 식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골목길 정비와 함께 각 가정에 국기 개양대를 설치해 태극기를 상시 개양하고 마을 화단에는 무궁화와 튤립을 심어 자연미와 상징성을 더했습니다. 또한 마을 회관과 골목 벽면에는 태극기와 무궁화를 형상화한 벽화가 새겨져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환경 미화를 넘어 주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신인숙 이장은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태극기와 무궁화를 활용해 마을을 가꾸면서 애국심과 공동체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식 화원읍장은 천내 14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애국심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태극기 휘날리는 마을이 화원읍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마을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천내 14리는 앞으로 청사초롱 조명 설치, 계절별 꽃묘 식재, 화단 유지 관리 등 지속적인 마을 가꾸기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화원 전통시장 인근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공안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0일부터 본격 개방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임시주차장은 천내리 390-1번지 옛 화원교회 부지에 총 사업비 약 1,200만 원을 투입해 총 46면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전통시장과 가까운 위치 덕분에 장날의 주차 혼잡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며 인근 주민들의 주차 편의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달성군의 공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상가나 주택가 밀집 지역 중 개발 계획이 없는 유휴부지를 임대해 무료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난 해소와 동시에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돼 실용성과 공공성을 모두 갖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화원시장 주차장 외에도 달성군은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공안지 11개소를 추가로 임차해 총 228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 중이며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학생예술창작터가 6월 20일까지 1층 갤러리 상상대로에서 학교연계 전시 아트 엑스비션 토닥토닥 쓱쓱쓱 전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전시는 대구 범을초등학교와 경북대학 교사범대학 부설중학교가 공동 운영하며 초등학생들의 도예작품 40여 점과 중학생들의 회화, 콜라주, 디지털 드로잉 등 평면 작품 80여 점이 전시됩니다. 전시 관계자는 초등학생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감성이 담긴 도예 작품과 중학생들의 섬세한 표현력과 통찰력이 돋보이는 평면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며 이번 전시가 두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시 관람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가능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창작터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6회의 학교연계 전시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주말 프로그램 참여 학생 작품전, 체험학습 프로그램 특별 전시 등 다양한 기획 전시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왕선중학교가 지난 5일부터 한 달간 5월 감사의 달 동안 진행한 감사 행사 결과물을 모아 감사의 이야기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가족 간 따뜻한 정서와 감동적인 순간을 공유하며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왕선중학교는 5월 한 달 동안 밀키트 효슐랭,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솜씨를 소개합니다. 칭찬 한 스푼, 사랑 한가득 프로젝트 등 다양한 감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3학년 이하린 학생은 학교에서 진행한 감사 행사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활동들로 가득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공감하고 소통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6월 1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 이곡일동이 성서초등학교와 함께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재활용품 교환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생들이 우유팩과 폐건전지를 직접 수거하고 교환하는 활동으로 일상 속에서 분리배출과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기획됐습니다. 성서초 재학생 200여 명은 6월부터 우유팩을 싣고 말려 모으는 과정에 참여하며 생태전환 교육의 일환으로 연중 운영될 예정입니다. 협약식 당일에는 조립식 블록과 스티커를 활용한 놀이형 환경 교육도 진행돼 아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습니다. 이곡일동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서구 이곡이동은 지난 13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통장 25명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통장들이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식하고 전문기관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강사의 진행 아래 자살에 대한 이해, 위기 징후 인식, 대응 요령, 기관 연계 방법 등을 배우고 실제 사례 토론과 QR코드 활용 의뢰 실습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곡이동은 올해 행정안전부 2025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지원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성준 이곡 이동장은 생명 지킴이 복지통장과 함께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 달서구지회는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 대구시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해 시민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이곡역 사거리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교통질서 준수와 사고 예방을 호소했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이 생명보호의 첫걸음임을 알리기 위한 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활과 자립 지원은 물론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발족한 달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달성 고령친화사회연구회가 6월 11일 달성군의회 1층 회의실에서 달성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표의원 박주용 의원과 연구회 소속 전홍배, 서도원, 최재규, 이현숙 의원을 비롯해 연구 용역진이 참석해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고령 사회 대응, 정책 환경 분석과 고령 친화 도시 인증을 위한 환경 진단, 그리고 달성군 맞춤형 고령 사회 정책 제언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박주용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가 달성군 고령화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고, 김은영 의장도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고령 친화 도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경찰서는 6월 농번기를 맞아 육아읍과 구지면 일대 농가 및 마을회관 10곳을 방문해 농기계, 교통안전 준수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최근 경운기 교통사망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농민들의 안전사고 경각심을 높였는데요. 경운기 등 농기계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전복 사고 시 큰 부상을 입기 쉽고, 좁은 농로와 야간 운행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야광 반사지를 부착하고 운행 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며 안전운전을 권장했습니다. 안문기 달성경찰서장은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농기계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가장 큰 열쇠라고 말했습니다.